네, 최대 관심이 됐었던 미국의 4월 고용 통계가 매우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테이퍼링 추진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지난 주말에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난 3일이었죠. 공매도 재개 이후에 힘겹게 공매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학개미 세력 분들에게는 꽤나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악재가 호재로 바뀐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경제 이론으로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인에서 네. 일론 머스크가 오랜만에 등장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싸와 인싸 해서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드보다 더 이렇게 높은 영향을 발휘한다 했는데요. 저는 나중에 일론 머스크와 이렇게 관계를 좀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벌으시려면 사실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면 토요일 날 이렇게 도지코인이 사기다.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하다. 사기다 하면 도지코인 가격이 한 30%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딜레버리지비를 한 100배만 붙이면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해서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난 날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화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증권사 내부의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애널리스트 다 훌륭하지만 이게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객에 해당되는 분들의 힘이 그렇게 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이더 볼 때는 그분들의 고객분들이 아웃사이더 가지만 오히려 지금은 인사이더 역할을 한다, 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전문가들 볼 때는 아웃사이더지만 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화두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논쟁거리가 4월 고용지표였었죠. 아시겠습니다는 누구의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뒤엎은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그 내용이 향후의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 쇼크냐, 고용 부진이냐 하는 것을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보는 것도 이번 주의 증시뿐만 아니라 하반기 이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또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재테크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4월 고용 지표는 굉장히 관심이 됐었죠. 매년 코로나 직후에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4월에 1년 전에 가장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1년 후에 이 4월 고용 지표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갈림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 인플레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논의됐던 게 앞당겨지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동성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되겠죠. 반면에 낮게 나오면 금융 완화 관련된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는 안정화에서 이 저금리 혜택을 받았던 대형 기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도가 되겠죠. 제가 금융 완화가 완화되면 모두가 호재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선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와 민감에 관련된 지수는 또 반대 시각이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4월 고용 통계는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4월 고용 통계 부진으로 우리 국내 언론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재가 호재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진위를 갖고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4월 고용 통계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적 측면에서는 경기가 액면 그대로 놓고 본다면 경기가 회복이 부진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적 측면에서는 이것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된다 하는 측면에서 악재가 되겠죠. 그러나 증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앨런의 이렇게 인플레 발행 이후에 사실상 테이퍼링이 다가오면서 테이퍼링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시각에서 미국 증시 악재를 작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결국 악재가 이렇게 호재로 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렇게 고용 지표도 그렇고 증시에서 미치는 영향도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지금까지도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그 이렇게 모욕이다, 치욕이다 할 만큼 예상치 대비해서 가장 이렇게 낮게 나오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계속해서 연일 이 고용 통계가 4월에 왜 이렇게 부진하게 나왔을까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해설 기사를 내놓고 사설 기사도 내는 것도 하나의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액면 그대로 4월의 고용 통계가 쇼크다 이렇게 네. 표시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춰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고용 통계가 도대체 얼마나 안 좋게 나왔길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지도 궁금한데요. 당초 예상치와 대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그나마 사실 그 4월 고용 지표 신규 고용 창출 건수가 네. 한 100만 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했었죠. 왜냐하면 주별로 실업 청구 건수가 있거든요. 네. 실업 청구 건수의 내용을 보면 사실 월별에 그 신규 실업 일자리 창출 건수가 나옵니다. 대충 나옵니다. 근데 4월에 주별로 이렇게 선행집합계획에 해당되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보면 대체로 보면 100만 개 정도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200만 개까지도 그 창출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 낙관론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시장의 컨센서스 형성됐던 것이 100만 개였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보면은 26만 6천 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예상치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과거의 고용 통계 이렇게 그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를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4월 그 통계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이 이제 고용 통계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데 한국은 통계청에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해당 부서에서 발표합니다. 노동부 역사상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 최대 격차다. 이 또한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격차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보겠습니다. 실업률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좌우되겠죠. 그래서 100만 개로 그 시장의 컨센서스로 한다면 사실 3월의 실업률이 6%였었죠. 근데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한다면 5.8%까지 가고 200만 개 창출한다면 5.6% 내지는 5.5%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6만 6천 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6.2% 정도로 이렇게 오히려 13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언론에 이 해당됐던 기사를 썼던 분 입장에서는 자 신규 실업 청구 일자리 창출 개수가 26만 6천 개면 당연히 우리 실업률의 개념상 보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률, 경제활동분의 실업률을 보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어찌됐든 예상치 대비해서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26만 개 창출의 실업률은 감소해야 됩니다. 실업률은 감소해야 됩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왜 26만 6천 개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실업률은 거꾸로 13개월 만에 6%에서 6.1%로 증가세를 전환했을까 하는 것도 또 한 가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찌됐든 월스트리트저널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100만 개 대비해서 26만 6천 개니까 최대 치욕이다. 최대 치욕이다. 그래서 고용 쇼크 원인에 대해서 찾기에 분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를 한번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쇼크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실제로 1분기 성장률이 6.4%로 나왔었고 지금 2분기도 약 절반 이상이 지나간 상태에서 성장률이 최대 13%까지 예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4월 고용 통계 부진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과거의 경제는 시스템이라고 했기 때문에 커먼스 이론이 상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거시경제학 책 보면 우리 이제 전행국께서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이렇게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는 이 스타일라이즈 팩트 정형화된 사실이 있거든요. 네. 이 정형화된 사실은 경제학은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일단 자 지금 그 전행국 말씀대로 1분기 성장률이 6.4% 나왔죠. 그렇죠. 2분기 성장률 대체로 13%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것도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이렇게 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준 GDP 나우에서 보면 13% 정도,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경제 진단이라든가 예상이 정확한 옥스퍼드 애널티커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 시청자를 한번 상식, 정형화된 사실, 경제 용어로는 스타일라이즈 팩터, 거시경제 변수가 안에 스타일라이즈 팩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이 높아지죠? 그러면 실업률은 감소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정형화된 사실입니다. 근데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그때 한상춘 논설위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혀 앵커에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시청자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커먼 센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맞았던 것이 지금 그대로 맞는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서부터 인터넷과 같은 소위 수학 체계의 법칙이 아니라 수학 체제의 법칙,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가고, 오히려 성장률이 올라가면 그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가 떨어졌죠. 공급 능력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올라가니까 성장률이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형화된 사실이 흩어지다 보니까 4월에 고용 쇼크가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 금융 완화에 이렇게 기조를 늦출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의 언론에서 나온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월 고용 통계가 왜 이렇게 스타일라이션 팩트보다 이렇게 흐트러졌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 그래서 일단 신규 고용 창출이 이렇게 부진하다 하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버틀넥,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보틀넥, 병목 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왜 신규 고용 창출이 줄어들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전문직은 지금 IT라든가 뭔가 많이 이렇게 전문 직군이 필요하죠. 수요가 아주 왕성합니다. 노동력 수요가 완성합니다. 근데 훈련된 인력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훈련된 인력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직, 미국은 지금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이 bonanza 이펙트를 이뤘던 아주 호황이 있고가, 그 다음에 스퀘어 이펙트가 있던 아주 밑에 사람들, 그럼 밑에 사람을 보겠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하면서 이전에 트럼프 정부의 미지급분과 함께 사실 그 지원금이 왕창 많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과거에 인도에서 보면 식민지 재벌 때 식민지의 관리층들이 너무 코브라한테 물려서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브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지원금을 주면서 코브라 잡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지원금을 많이 줘서 자연 개체수가 줄으면 인도의 식민지의 연극 관리층들이 이게 물어서 죽는 경우가 적지 않느냐 네. 했는데, 이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자연 속에 코브라를 잡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코브라를 증식시켜서 인위로 증식시켜서 네. 갔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원금 많이 가죠. 근데 실제로 목적상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코브라가 줄었느냐? 코브라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길다 보니까 사실 관리를 잘 못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국민의 통합 차원에서 지원금을 왕창 주다 보니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일자리에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 직군은 훈련에 맞는 사람, 필요한 인력에 맞는 사람이 사실 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왜냐? 훈련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하위 계층은 지원을 많이 주냐 보니까 많이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 고용 시장이 늘어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신규 일업 창가 수가 100만 건 예상해서 26만 6천 건에 이렇게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실업률은 왜 상승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상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 예상보다 경기가 살아난다 하면 사람이 욕심이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요 정도의 능력이 있지만 지금 보난자 이펙트를 했던 IT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연봉이 높아? 근데 내가 있잖아요. 나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고용이 이렇게 해서 경기가 회복된다 보니까 욕심들이 나는 거죠.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자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훈련지 않은 상태에서 IT 쪽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6만 6천 건수가 적지만 늘어났다는 것은 실업률이 감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실 그 실업률은 거꾸로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실업률 계산해서 보면 경제활동 인구 베이스 이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변화가 없죠. 네. 경제활동 인구는 15에서 64세 인구니까 그러면 이제 실업자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경제활동 인구의 위에 분자에는 실업자 수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실업자 수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사실 그 실업률이 신규 출연 실업정수가 어떻게 해서 26만 6천 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거 실업률이 증가한 데는 일자리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위에를 계층하니까 높은 연봉을 계층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증가해서 일자리가 줄어서 실업자 수는 거꾸로 신규 실업 창구 건수, 신규 실업자가 26만 6천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분에 사실 실업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6.0에서 6.1% 정도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간 상태다. 네. 그래서 우리가 4월 고용 통계에 100만 예상이 26년 6.0건으로 나온 것은 신규가 그만큼 중요냐 하는 측면에서는 전문직은 미스매치. 그다음에 하위층은 지원금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그 신규 고용에 들어가지 못했던 점.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했던 것은 경제활동은 베이스는 똑같은데 지금 이러고자 하는 의욕을 거꾸로 늘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주권에 맞지 않고 오히려 높은 연봉을 바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규 실업 일자리가 창출될 때 26만 6천 건보다 더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증가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앨런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고용 쇼크가 아니다. 경제 활동이 경제 회복세가 지속이 되는 거다 네. 하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액면 그대로 이렇게 언론에서 어이고 고용 쇼크입니다. 금융 완화가 완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그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가 둔화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국채금리 움직임에 보면 바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날이었죠. 미국의 4월 고용 통계가 발표되던 당일에 국채금리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입니다. 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장 개설 전에 한 시간 전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9시에 개설되니까 사실 그 8시경에 발표해죠. 네. 근데 당초보다 늦어졌습니다. 늦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확한 시간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당초 예상과 왜 늦어지느냐?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발표하는 미국의 노동부조차도 100만 개가 예상되는데 26만 6천 개로 나와 엄청난 쇼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업률 통계가 고용지표 통계가 늦게 나왔다. 그래서 8시 15분경에 발표했는데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8시 15분 전후에서 자 직전에 이번에 고용 통계가 좋게 나올 것이다. 100만 개 나올 것입니다. 테이퍼링 앞두기.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58%까지 거꾸로 올랐습니다. 네. 근데 발표 직후에 딱 고용 쇼크 나다 보니까 수직으로 떨어져 가지고 1.49%로 1.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50%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리적 측면에서는 프레시 크래시넛 1.57%에서 58%에서 1.49%로 불과 30분 만에 순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반비례 가격에 있는 국채 가격은 스카이로켓팅해서 국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테이퍼링에도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웃음꽃을 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안 보겠습니다. 고용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밝혀지면서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전 직전일 대비해서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 마감지수 상승했습니다. 마감지수 상승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국채에 가져 있던 사람을 아주 희열을 짓다가 마지막에 마감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아주 하루에 웃음꽃이 피다가 아주 절벽속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던 상태거든요. 네. 한번 저기 보겠습니다. 이게 일주일 그래프입니다. 하루 그래프는 이게 국채 금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의 그런 상황, 일정 그래프는 마켓워치에 들어가시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5월 8일인가요? 그게 이제 5월 8일이었었죠. 그렇죠. 5월 8일 날 미국 시간으로 일정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 직전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고용 통계에 가장 가는 부분이 결국 마감 지수는 올랐죠. 네. 왜 1.50% 떨어졌다고 합니까? 분기했다. 그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가 그거 보여주시긴 네, 할 이때가 건데 아마 그때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점 가장 밑에 거기에 한 1.49 밑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게 안 잡히나요? 네, 뭐 1.5 아래로 그렇습니다. 내려갔습니다. 1.5 밑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국채 금리가 거꾸로 전일 대비해서 그런 쇼크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전일 마감 지수에서는 오히려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루 동안의 진전된 사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번 4월 고용통계 발표 이후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정책당국 입장에서 그동안 치원 자세를 볼 때는 네. 사실 4월 고용 쇼크가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두 사람의 모습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이었습니다.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이렇게 보면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양수장, 다시 말하면 제닛 앨런과 저기 우리 자막에 나오시는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중간에 제롬 파월 관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엇갈렸었죠. 그래서 통화정책의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완전 고용 표현은 고용 창출은 2023년까지 어렵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반면에 앨런 입장은 일자리 창출 붐이 있으면서 내년에 완전 고용이 달성합니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근데 4월 달에 고용 쇼크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네. 두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사실 월가에서도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표정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장면은 아마 사실 페드의 이렇게 그 4월인가 3월 회의에 제롬 파월의 이렇게 저 자료화면 장면은 3월 회의인가 4월 회의 장면일 겁니다. 이 자리 장면일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 내가 맞았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제롬 파월입니다. 내가 2023년까지 고용 창출이 어려울 것이다 했으니까 4월 달에 고용 통계가 아주 안 좋게 나왔으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일희일비할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가이기 때문에 내가 맞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아연질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제닛 앨런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 내년에 완전 고용이 달성했다니까 4월 고용 시가가 나왔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의 관심은 제롬 파월보다는 이렇게 제닛 앨런 쪽으로 더 가는 시각을 시청자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렇게 지난 주말에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금융화라든가 뭔가에서 고용 쇼크 봐라. 내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월가에서 보면 완전 고용이 고용 창출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입장에 비에 대해서 사실 내년에 완전 고용이 달성할 것이다 하는 제닛 앨런 쪽으로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쏠리는 것은 주말에 유튜브에서 금융 완화 증시는 고고할 것이다.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렇게 유튜브 즉 온갖 일색이었었는데요. 사실 그날 국채 금리 보면 전일 대비해서 거꾸로 올랐거든요. 마감 지수로 보면. 네. 그리고 두 가지 사람에서 한도의 점을 섰던 제롬 파월보다는 사실 오히려 당혹스러워야 될 제닛 앨런 쪽의 입장 쪽으로 월가의 시각이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월 고용이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안도의 한숨을 쉴 줄 알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히려 모순적이게도 더 깊은 고민에 쌓일 것이다.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네. 통화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는 건 기준금리를 변경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개적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통해서 지금은 뭐 비상시에는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이 양적완화 정책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차약권을 매입하고 이렇게 매도하고 하는 측면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을 보통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영향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전 앵커 기준금리를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변경하면 전 앵커나 나나 똑같이 영향을 받죠. 뭐 전 앵커가 나보다 돈 많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좀 돈이 부족하더라도 기준금리가 한성춘 논설위원한테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게 해주고 그다음에 잘 사시는 우리 금수저에 해당되는 우리 전 앵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쪽이 안 되죠. 그다음에 국채를 매입한 다음에 시중 동호를 공급하는데요. 그러면 전 앵커는 잘 사니까 조금만 공급하고 못 사는 한성춘 논설위는 많이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일반적 보편적 통화 정책이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인하하든 인상하든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을 하든 그다음에 테이퍼링을 하든 이거는 특정 계층, 미국의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데 또 한국도 양극화가 심해 특정 계층에 이렇게 영향을 더 주고 덜 주고 이거는 사실상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차별을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다. 근데 선별 질병 통합 정책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시정처럼 죄송합니다는 어쨌거나 첫 직장이 한국이다 보니까 그때 A11 자금, A1, A5 자금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거에 우리 개발 시대에 뭐 김태욱 회장님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를 이끄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업을 읽으신 분인데요. 그분들은 A1 자금, A5 자금, B1 자금, B5 자금 이런 자금을 아셨을 겁니다. 이런 자금. 요건 특정 사람, 기업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이런 자금들입니다. 선별 질병적 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진국에일수록 이 선별 질적 통화 정책은 쓰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서 뭐 특정 계층만 지어준다. 이건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재정으로 들어가죠. 경기부양책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같이 4월의 고용지표는 보틀렉이라는 겁니다. 네. 전문직은 수요가 많은데 노동자 훈련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틀렉 현상, 미스매치죠. 그다음에 밑에 계층들은 뭐냐면 밑에 계층들은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용 쇼크다. 그러면 2023년까지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금융 완화 보편적 지원 정책 가지고 해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전문직은 일자리 수요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훈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훈련시켜야지 노동 수요에 맞는 그다음에 이렇게 노동 수요에 맞는 공급 능력이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원자들은 하위계층 지원금은 마냥 그리면 지원금 줘야 될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 일자리에 좀 불려놔야죠. 그러면 지원금 대해서 마냥 지는 게 안 되겠다. 코브라 효과, 코브라 약설이 나오는데 이거 지원하면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파월 입장에서 고용 쇼크가 났다. 금융 완화를 지속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주가도 올라가, 자산 부풀의 거품이 심해져, 그다음에 인플레 증대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고용 통계가 이렇게 나타났던 부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 완화 정책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제닛 옐런보다 네. 더 이렇게 고민하는 사항이 비춰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4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을 때는 옐런 의장이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재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네. 4월 고용 통계 관련해서 제닛 옐런과 그다음에 통화정책 수정하는 제롬 파월 간에 서로 엇갈리는 풍조죠. 네. 그럼 캐스팅 보드는 누가 지겠습니까? 캐스팅 보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주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앨런의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천한다는 입장으로 주책임인 제닛 앨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책, 인프라 확충 계획은 필요하다는 것이 4월 고용 통계 모습이다. 이렇게 캐스팅 보드 입장에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같이 전문 직군이 수요가 왕성한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출 것 같은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이거는
금융 완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지원 계층은 하위 계층은 사실 코로나에서 상처 효과가 되지만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는 게 미국의 신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뭐냐 미국 경제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코로나19것처럼 마냥 지원책이 별로 미국의 경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전문 직군의 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훈련시키는 문제는 재정이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중하위 계층의 신규 일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내가 먹고 살 게 왜 충분한데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주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사점이 많이 던져주는 겁니다. 지원책, 지원금 계속해서 줄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네.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공 일자리 창출을 많이 시켜줘야죠. 공공 일자리 창출. 그래서 앨런 입장이 굉장히 힘을 받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시점은 금융 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이제는 코로나 직후에는 자 유동성을 공급했던 통화정책, 그 다음에 페드 역할, 파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질적 문제 이렇게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 재정이 주 역할을 해야 된다. 재정이 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제닛 옐런 서로 갈등이 있을 때는 컨트롤 타워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는 대통령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고용 통계가 부정하기 때문에 금융 완화 지속됩니다. 주가는 쭈쭈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해석이다. 실제 월가에서 보면 왜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해서 거꾸로 올랐을까? 마감 지수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량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 이미 6.4%, 13%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량 문제가 아니라 자 총량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업률은 13%, 14%대에서 6%까지 금융 완화만 주면 자 자연스럽게 고용이 이렇게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 직후에 노동시장이 이렇게 질적으로 변하면서 이제부터는 뭐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선별 질별적 버틀넥 미스매치 이렇게 코브라 역사를 해다 보니까 그런 재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마냥 금융 완화만 고고하면 인플레 그다음에 사실 그 자산 고표 밑에서 거꾸로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주고 있는 자 지금의 경기 부양책 내지는 재정에서 경제적 인프라 확충 계획은 저 금융 완화 지속돼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에 인플레이션 높아져 자산 부분에 거품 심해져 추진하기 어렵죠. 지금 이게 중요한데 추진하기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공매도가 재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4월 고용이 좋게 나온다면 테이퍼링 시점이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기대하고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겨냥해서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쇼크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이렇게 외국인들 제가 한번 주말리에서 만났고요. 우리 시장에서 크게 참여하는 우리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기들 당혹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동학개미들도 공매도 이 사실 테이퍼링이 좀 이렇게 돼서 자 테이퍼링이 돼가지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공매도에 버텼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 이런 날짜 올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막에 그렇게 뽑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공매도 재개하고 과거보단 동학개미 힘이 커졌습니다. 정책당국이라든가 이런 외국인의 힘을 보여주십시다. 동학개미 힘내세요 하는 것을 연일 방송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자 한번 수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빼고요. 다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수급상 보겠습니다. 자 지난 그 일주일 지났습니다. 거래일은 물론 일주일이 아니었지만 5월 3일 해서 지금 5월 10일이니까 딱 10일이 지났습니다. 코스피 영향 적죠. 외국인 매도 8,100억. 그 다음에 개인 매수 2,200억. 그 다음에 코스닥은 공매도 주재상이죠. 그래서 외국인 4,208화, 그다음에 개인들이 4,400 오히려 거꾸로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그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라든 이런 이코노미스트가 단순히 지수상 보고 사실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다고 해서 내가 봐라 공매도 영향이 적게 제한적으로 해석했으니까 예상했으니까 그 이상대로 맞지 않았냐.
과거하다는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끝까지 이렇게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버텨서 결과적으로 코스닥에 이렇게 보면 오히려 개인의 매수 세력이 외국인의 매도보다 이렇게 더 많은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당혹스럽죠. 한국의 동학개미 개인 투자가들이 과거와 다릅니다. 공매도 재개할 때 일부 증권사 페이퍼들은 과거 공매도 재개 시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는데 그건 잘못된 분석이다. 경제는 생물이고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가 비중이 얼마큼 똑같이 비교하는 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외국인들이 숏 커버링이 나오고 있거든요. 숏 커버링. 그래서 한국판 게임스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해서 외국인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쌓았던 이런 시각에서는 정책 당국자, 우리나라의 금감위라든가 꼭 좀 마세요. 코로나 직후에 한국 증시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방어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지금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향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는 개인들이 줄기차게 버티는 상태에서 정책 당국자의 입장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책 당국자에서 해주셔야죠. 자,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의무 상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이제 동학개미 입장을 좀 두드러는 식으로 어려울 때 버텨줬으니까 당신의 입장을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쪽을 좀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지금 동학개미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응별의 대가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최대 관심이 됐었던 4월 고용 통계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매우 부진하게 발표가 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입장 변화, 그리고 국내외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하게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